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 비싼 이유가 있다. 그러나 투자용은 아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봅니다. 제목이 맨해튼에는 고급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보면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 시장 최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초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 공급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24%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지난 4분기 중에서 3분기 동안 상승한 반면에 맨해튼의 전체 중간 가격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고급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중저가 아파트들, 뉴욕에 있는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으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교외에 있는 외곽에 있는 넓은 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을 했지요. 내용을 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부족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문제가 안 되더라. 이 이야기는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실거주 시장이라는 겁니다.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투자 대상이 맞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같은 거 안 받고 현금으로 지르다 보니까 요거는 실수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간 및 평균 판매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고 맨해튼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96만 달러, 중간 가격은 115만 달러라고 합니다. 평균 가격은 의미가 없죠. 비싼 초고가 아파트가 몇백억 하기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갈 것이고 중간 가격이 의미가 있는데 중간 가격도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6억 정도는 하는 거죠. 16억 정도 하는데 사실은 저렴한 겁니다. 서울 소득 수준 대비 뉴욕 소득 수준 3배 이상 높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자산 격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16억 뉴욕 아파트가 16억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5억 조금 넘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기사를 보시면 고급 구매자는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 그리고 3분기에 2천만 달러 이상의 260억 정도 되죠. 260억 이상의 맨해튼 아파트 매매가 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 있었다.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지난 4분기 중 3분기에 증가했고 고급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대조적으로 전체 중간 가격은 4분기 연속 하락. 중저가 아파트는 힘을 못 쓰고 최고급 아파트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양극화죠. 뉴욕의 아파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뉴스를 보고 대부분 아파트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극화니까 서울은 앞으로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린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중간 가격 이하의 아파트들 가격 하락 요거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그니엘 같은 초호화,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면 강남에 있든 도봉구에 있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세대가 많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기사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그들만의 리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JP 모건이 생각납니다. 19세기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21세기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19세기에 벌써 이랬다는 거죠. JP 모건 집이 여러 채 있었죠. 월세 준 집은 없습니다. 집 하나, 배 타고 출퇴근하는 교외에 있는 넓은 집, 집 2개, 뉴욕에 있는 고급 아파트, 집 3개, 해외에 있죠. 런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4개,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 일반적 요트가 아니라 길이가 100m가 넘는 요트로서 집보다 비쌌죠. 이렇게 집을 여러 채 들고 있고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요것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죠.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1가구 4주택이라도 실수요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 번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벌려고 했으면 임대를 줬겠지만 내가 미쳤다고 임대를 줬겠냐? 이 사람은 JP 모건은 아마 주택 매매로 돈 번다라는 것에 단 1도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주식으로 채권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깟 주택 매매로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JP 모건이 요트 제작자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요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제작자가 비용이 꽤 든다 이야기를 하니까 백지수표 책을 주면서 품질만 확보된다면 비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주택은 무조건 실수요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꿈도 아마 꾸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겠나?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누가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였고 지금 뉴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가 주택은 왜 고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 종류의 부동산이 있죠. 외곽에 있는 땅이 5만 평이고 건평은 200평인 주택. 건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물건은 상속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자산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구가 줄지 않는다면. 반면에 오른쪽 도심에 있는 땅집은 10평짜리 그리고 건평은 200평 초호화 내장재를 쓴 집입니다. 거주하기는 좋겠죠. 편하겠죠. 거주하기는 편하나 감가상각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맨해튼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땅 지분이 10평, 지분 땅 10평입니다. 한 20억 정도 봐주겠습니다. 반면에 건평 200평 초호화 내장재로 지은 집은 100억 보겠습니다. 100억. 그러면은 이 주택 수명이 50년이면 감가상각이 1년에 2억씩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도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되는 원리하고 똑같겠죠. 시간이 갈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초고가 주택은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실거주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아파트에 대한 투자 방향은 명확합니다. 내가 실제로 쓸 것 같으면 시그니엘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거주를 하면 크게 재산상 손해가 없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시세 차익도 크게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매수할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으로서 좋은 그런 물건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